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3부 옷이 똑같아. 닥터 개고생 개원 아카데미 김병석 원장님과 함께하는 3부. 우리가 얘기가 너무 많았나요? 그냥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질문을 15개 한다고 했는데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질문 4개만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네. 예, 스케줄도 있으시고 네. 네. 카메라 배터리도 지금 부족하고 마지막에는 재무 얘기랑 경영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김병성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저는 우선 고정비를 딱 이제 계산을 해서 세팅을 엑셀로 딱 정리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개원하시면 고정비가 뻔히 나가는 거 있거든요. 우선은 임대료 내셔야 되고 제일 큰 게 인건비, 임대료, 월세, 그리고 대출 이자, 그리고 프로그래머 관리비, 폐기물 업체 비용, 짜잘한 게 있거든요. 한두 달만 돌려보면 고정비가 딱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건 엑셀을 딱 정해서 이 정도 돈이 나가겠다고 세팅을 하시면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고정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한 달에 이 돈이 필요한 거고 한 달에 그러면 환자를 딱 얼마 정도 벌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쓰는 돈에서 우선은 고정비를 그냥 계산을 해서 엑셀을 딱 정해 놓고요. 이제 보면 이제 답이 나오시겠죠, 뭐. 그러니까 고정비가 얼마 나가는지 모르시는 원장님도 되게 많으시고요. 처음에 개원할 때는 감을 못 잡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한두 달은 돌려보면 딱 이제 네, 해보면 이제 답이 나오죠. 네. 그러면 왜 우리 영화도 그런 거 있잖아요. 대작 영화는 몇만 명 이상 있어야지 넘어가야지 이제 제작비를 이렇게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병원도 얼마 이상은 매출이 나와야지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그 임계점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그 점을 지나야 되는 적어도 그 이상은 벌어야 되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요. 아, 그래. 처음에는 다 그래. 다 그래 하면서 이제 몇 개월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 희망을 가지고 버티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금에 좀 여유 자금을 갖고 시작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뭐죠? 6개월치의 그 고정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저도 대출을 그냥 풀로 땡기고 다 쓰진 않고요. 이렇게 하고 요거 남겨놨었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부럽습니다. 저는 5천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저는 예비비가 5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아, 좀 마통 있잖아요, 마통. 마통은 안 쓰면 이전 안 나가니까 대출을 할 때 이 정도는 그냥 하고 요거는 마통으로 남겨놨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마통할 돈도 없어가지고 풀로 땡겨서 인테리어하고 이게 크니까 그러지. 너무 크니까. 어우, 크다. 아니 저는 80평 처음에 80평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늘어났지만 아 좀 힘들었어요. 고정비가 저는 한 3,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정비가. 예, 3,500만 원. 왜냐면 이제 대출 이자도 많고 하니까 또 리스까지 했으니까 리스 이자가 원금이랑 같이 나가니까 생각보다 많고 병원마다 관리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더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죠. 공간이 크다든지. 와, 하면 뭐 제가 입지 알아볼 때 저기 이렇게 평촌 이쪽은 관리비가 엄청 높아가지고 와 깜짝 놀랐어요. 반짝반짝거려 바닥이. 몰라. 어쨌든 관리비가 생각보다 상가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저희 뭐 후배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을 다 간호사로 쓰는 데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서울 쪽에 개원하신 분들은 또 임대료도 상당히 높고 수가는 똑같은데 임대료가 높아. 그러면은 뭐 수술을 더 해야지 그나마 고정비를 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이제 적자를 면하는 게 목표이긴 하고 저 처음에는 그냥 버틴다. 3개월 또는 6개월 지나서 고정비보다 더 많이 버는 걸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전략이 좀 필요하죠. 결국 매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이제 질문은 자금인데요. 저는 자금 관리는 일단 세무사랑 좀 상의가 필요하고 또 통장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통장 4개를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수입, 지출, 그다음에 이익 통장, 그다음에 예비비 이렇게 해가지고 4개 통장으로 관할을 해야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만큼 지출이 나가는거나 하지. 통장 하나 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다 섞여버리면 나중에는 좀 혼선이 있어서 그런 거 조금 팁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자금 관리에 있어서 리스는 빨리 상환해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리스가 이자가 되게 높습니다. 말은 리스 업체에서는 되게 은행 이자랑 별 차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리스 비용이 상당하죠. 그래서 최대한 리스는 안 하는 게 좋은데 만약 리스를 하면은 상환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손익계산서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를 좀 작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달에 얼마의 수입이 들어오고 또는 지출이 얼마큼 나가는지를 아셔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급여나 심평원에서의 그 금액이 한참 지내서 들어온단 말이죠. 뭐 보통 20일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청구를 하면 20일 지나서 들어오잖아요. 20일 2주나 뭐 이렇게 지나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나는 분명히 월 말에 청구를 했는데, 월 초에 청구를 했는데 돈은 상당히 늦게 들어오니까 이 개입이 또 생각보다는 처음에 개원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청구를 했는데 왜 바로 돈이 안 나오는지. 심지어 그리고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그래서 돈이 작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해하는 게, 좀 적응하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직원 월급은 이제 매달 일정한 날에 나가는데 어찌나 그날이 빨리 들어오는지. 네. 통장에 돈이 숫자가 바뀌죠. 확. 오이씨. 아니 뭐 모든 사장 CEO들은 다 그렇게 느끼겠지만 지금 월급날은 그렇게 빨리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랬던 거는 세금. 1년 지나서 세금 내는 경우,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내게 되면 세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안 냈어요. 아, 예. 네. 세금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목돈이 나간다는 거죠, 목돈. 네, 병원이 잘 되면 1년에 이제 물론 2번 나눠서 내기도 하는데 목돈이 확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세금 내려고 빚내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첫 해는 세금을 안 내죠. 병이 잘 되면 첫 해부터 낼 텐데요. 대부분은 그냥 첫 해는 그냥 똔똔이 하실 가능성이 크세요. 근데 나중에 좀 지나시면 이제 세금 때문에 적금하시는 분도 있고 1년 전에 적금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중에 세금이 나오는데 내가 어떤 재테크를 하거나 뭔가를 투자를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써버리면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세금은 예상해서 어느 정도는 세금 낼 돈은 좀 모아놔야 된다, 얘기를 드리는데, 세금 낼 돈을 모은다는 거는 행복한 상황인 거죠? 부러운데요. 부럽다. 저는 그냥 아직은. 그리고 자금 관리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저는 세무사랑 상의라고 생각합니다. 상의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정기적으로 만나는데요. 우리 병원의 재무제표를 파악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마케팅 비용이 좀 작게 나가고 있다, 좀 더 쓰셔도 된다, 뭐 이런 조언도 해주고, 직원이 소득공제 되는 게 또 있잖아요. 35세, 29세 기준으로 해서 세금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전략도 좀 잘 짜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직원이 늘 때마다 세액공제가 들어가는데 직원이 만약에 그만둬가지고 직원 숫자가 줄어들면 그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심지어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맞아요. 그래서 직원 퇴사 날짜도 잘 고려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 세무사가 코칭해 주는 코치를 해주는 몰랐던 거죠. 사실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준이 31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30일 날 퇴사를 해버리면 31일 기준으로 직원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세액공제에서 환급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퇴사를 31일 날 한다고 하면 31일까지 근무를 하는 걸로 부탁을 해서 31일까지 예를 들면 그런 전략이라든가 경비로 인정되는 그런 부분도 되게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세무사 그런 거. 네, 자금 관리는 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차를 2대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보험 가입도 좀 달라지거든요. 한 대는 병원 경영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디테일, 지금 뭐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금 관리는 전문가랑 좀 상의를 해야 돼요. 제가 세무사분을 한번 모시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몇 번 얘기는 했는데 뭐 또 오프 더 레코드가 좀 많고 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어쨌든 자금 관리는 원장님이 다 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 또 잘 모르시니까 재무제표나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세무사 중에 얘기 안 해주는 세무사도 많거든요. 저는 정기적으로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하고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되니까 원장님 조금 경비 더 쓰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제가 좀 마케팅 비용을 좀 더 쓴다든가 이런 얘기도 좀 전략을 좀 짜죠. 왜냐하면 높아지면 세금 구간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이제 좀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전략이 필요하고요. 네, 병원이 잘 되면. 근데 뭐 5억 넘어가고 매출이 좀 그러면은 대부분 소득 구간이 높아지잖아요. 이제 5억부터 저거죠. 네. 성실신고. 네, 성실신고 대상이 되니까. 어쨌든 세무사를 좀 잘 만날 필요가 있는 거. 자금 관리의 답은 저는 세무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질문에 마케팅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병원 경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원 얘기는 좀 많이 했고 재무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마케팅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경영을 함에 있어서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원장의 실력과 원장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맛있는 요리가 나와도 잘 포장하는 게, 잘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병원도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얘기 했더니 되게 혼내시는 원장님도 계시더라고요. 무슨 병원이 장사냐? 왜 마케팅을 해야 되냐? 묵묵히 진료만 잘하면 환자들이 알아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질문에 경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은 기본이고요. 이게 경영이라고 하면 이제 돈을 이게 버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 제품, 기업을 봤을 때 제품이 좋아야 되잖아요. 제품이 좋고 분량이 없어야 되는. 뭐 우리는 하려면 그냥 제품, 진료랑 그런 다 좋아야 되고 분량이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 의료 사고 같은 것도 그렇게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의료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건 챙기면서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이제 이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해서 오게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마케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제 마케팅 얘기는 사실 끝도 없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마케팅 전문가랑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마케팅이 중요하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 병원 경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병원의 수익을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저의 이제 병원의 차별화 컨셉을 정하고 차별화를 정할 때 자기가 잘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사람들의 요구가 많은 것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것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재진 지난 얘기도 했지만 재진만 열심히 봐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한계는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재진 환자 보면은 보통 한 2만 원 채 안 되는 거니까요. 뭐 다 합쳐도 환자가 내는 돈이 3,700원 정도 낸다고 그러면 근데 그렇게 수익 구조는 낮으면은 이 고정비까지 도달하는 게 이제 어려운 목표가 되는 건데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면 되게 조심스러운 영역인데요. 어쨌든 병원 경영에 있어서의 저는 수익 구조를 비용 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마케팅이 근데 처음엔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다가 지금 지나보면서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마케팅을 하면 그쪽 환자가 쭉 오는 것 같아요. 표피낭도 좀 하잖아요, 제가. 네. 두피를 거의 사람들이 회피하더라고요. 왜 회피하는지 모르는데 그 두피 환자가 진짜 최근에 또 많이 오거든요. 이게 저도 그냥 생각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막 던져다가 하나 걸리면 거기서 쫙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안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밀고 가도 되겠구나 하는 게 보이면 쭉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케팅을 하면 확실히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가 이제 이게 계속 이게 다 100% 성공하는 게 아닌데 한두 개가 탁 튀는 게 있거든요. 그럼 딱 그걸 밀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개 그물을 던져놓고 이제 물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한번 해봐야지 아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마케팅은 진짜 뿌린 만큼 이제 신경 쓰면 좀 효과가 있는데 대신에 효과 없는 마케팅을 무분별하게 하는 거는 조심해야죠. 마케팅 업체도 되게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정말 마케팅 업체가 많거든요. 그들의 말은 다 가머니슬처럼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효과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 병원에 특화된 다른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 뭐 동해 바다에 유정 꽂듯이 아무 데나 꽂으면
엄청난 피해가 있고 손실이 있는 거니까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되고 마케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마케팅 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케팅 방법은 뭐 블로그, 유튜브, 홈페이지, 책 출간, 뭐 네이버 영수증 리뷰 이런 쪽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프라인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프라인은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버스 광고나 지하철 광고 그다음에 마트 광고는 별 효과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마케팅 어디까지 하십니까? 그 버스나 이거 저도 오프라인은 안 해봤고요. 저는 이게 제 차트 맨 마지막에 어떻게 알고 왔어요 라인이 있거든요. 네이버 뭐 후기, 블로그는 요즘은 소개가 더 많아졌어요. 굉장히 입소문인 거죠. 여기 가면 편하게 해준더라, 꼼꼼히 잘 봐주더라, 그런 거. 입소문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병원은 계속 장기적으로 잘 될 가능성이 많죠. 간판 보고 오시는 분은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지나가다가 들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블로그 보고 오시는 분은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홈페이지도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별 게 마케팅 수단은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이런 게 병원이 있다 그냥 알려주는 간판처럼 그 느낌이고요. 요즘은 네이버 영수증 리뷰가 좀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한 15%에서 20% 정도는 네이버 영수증 보고 리뷰 보고 오시는 분들. 저는 유튜브를 또 좀 많이 하니까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이 한 20%에서 25% 정도. 크네요. 요즘 유튜브 생각보다 진짜 크네. 소개가 한 30% 정도 저도 되는 거 같고요. 소개 퍼센테이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게 가장 고무적인 현상인데 입소문이 생각보다는 소개로 어떤 지인 소개 이런 소개가 되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오프라인 광고는 안 하니까 그거는 아직 카운트는 안 되는 것 같고 예전에 했을 때는 거의 뭐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보고 갔다는 돈은 비용은 되게 많이 나갔는데 그 초기에 개원하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계속 연락 오잖아요. 오프라인 업체들이 광고 광고랑. 업체에서 근데 그거는 직원 구인을 내면 직원 구인한다고 병원 하면 그거 보고 다 전화하고요. 그래요? 기념품 하시는 분도 많이 전화 오고 엘리베이터 네, 광고 엘리베이터 내주겠다, 광고, 버스 광고. 해주겠다, 아니면 어디 구글인데 이제 노출시켜주겠다, 전화 엄청 옵니다. 그리고 뭐 언론사 빙자해서 전화도 많이 오고 진짜 많이 와요. 처음에는 다 혹하죠. 혹하시고 다 한 번씩은 시도해보고 상처받고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효과를 보는 분도 계시긴 한데 뭐 하여튼 처음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김병성 원장님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경영인데요. 경영은 아니고 그냥 밥 어디서 먹었지? 맛집 자문 뭐 엊그제도 같이 밥 먹었는데요. 사실 원장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속풀이, 한풀이, 대나무 숲에서 속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동료 의사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답을 스스로 찾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김병성 원장님한테도 조언도 많이 듣지만 제가 김병성 원장님한테 막 얘기하다 보면 내가 답을 찾아요. 그런 거 필요한 것 같고 저는 멘토 제안 드립니다. 멘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내일 멘토 만나러 가거든요. 2시간 반 차 타고 내려가는데 분기에 한 번씩 멘토님을 만나서 종종 통화도 하지만 도움을 좀 많이 받죠. 그래서 2-3분 정도 멘토가 계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처음에 개원할 때는 상의를 와이프하고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이프하고 병원 얘기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개원하기 전에는 개원한 선후배 병원들 많이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고 그 다음에 그 개원 컨설팅 하는 업체들 제법 있거든요. 뭐 다 좋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가서 좀 얘기 듣고 하면 좀 감 잡는 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뿌리는 덫에만 안 걸리면 도움이 좀 된다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다 보면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도 하거든요. 좋은 파트너랑 같이 윈윈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조언을 구하세요? 이게 우선은 알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구나. 그거 되게 좋은 거 있어요. 개고생 1, 2 책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 편까지 있죠? 지금 8번 나왔습니다. 8번. 개분이 8이에요. 네.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저도 잘 안 봤다가 그냥 무심코 한번 다시 볼 때 있으면 근데 지나서 겪어보고 보고 나면 야 정말 잘 만들었다. 내용 좋다 이런 게 있거든요.
한번 쭉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책 한번 보고 그리고 물어본다고 하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걸 누구한테 그 사람이 이제 좀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람을 알면 좋은 거죠. 이게 경영 쪽이라고 하시면 경영을 잘 하시는 누구, 마케팅이라고 하면 마케팅하는 누구, 이렇게 사람들을 좀 만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책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좋죠. 저 때는 없었어요. 저 이후로 해가지고 개원 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책들도 많아요. 제가 개원 책이 별로 없지 않았어요. 개원 책은 별로 없는데 병원 경영 책, 아, 의료 서비스 책 제가 한 150권 읽었거든요. 개원하기 전에. 저 개원 책을 다른 거 하나 있긴 해요. 따로 치과 의사가 쓴 책은 아닌데 그거 하나 보긴 몇 개 했었는데 개원 책은 한 10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답은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랑새는 가까이 있습니다. 잘 되는 식당에 가거나 잘 되는 가게에 가면 왜 이 식당이 잘 되는지 유심히 관찰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잘 되는 이유를 우리 병원에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 식당에 갔는데 앞에 이렇게 엑스배너로 해가지고 우리 식당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합니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엑스배너로 해놨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날 와서 우리 병원에 엑스배너를 하나 만들었죠. 제가 그 가운 입고 막 이렇게 칙칙이 뿌리고 있는 사진 찍어서 그 다음에 저기 자외선 이런 거 막 하고 이게 관심이거든요. 관심이 있으면 보여요. 이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의 힌트들은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캐치하느냐 못하느냐는 맞아요. 결국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닥쳐서 이제 관심이 생기면 그게 이제 보이게 되고 책이 있다면 책을 찾을 수 있고 인터넷 서칭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병원마다의 그 자문이나 답은 다 달라요. 책도 원칙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 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자신이 알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결국 답은 자신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고 다른 여러 가지의 그런 힌트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병원에 적용하는 건 그래서 결국 자기가 답을 갖고 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영상도 도움은 되겠죠. 근데 결국 적용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만약 이 영상을 본다고 하면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거고 관심 있으면 좀 찾는 수단들은 많으니까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 보면 스스로 답을 좀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멘토의 도움도 필요하고 책도 도움이 필요하고 동료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고 저는 김병성 원장님이랑 같이 밥 먹으면 항상 답이 나와요. 식당에 대한 아니요. 김병성 원장님이랑 막 얘기하다 보면 집에 가는 길에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답을 찾는 거죠. 말씀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죠. 누군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또 마음의 위안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시는 같은 병원에 같은 빌딩에 있는 상가에 있는 원장님이랑 좀 교류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개원하십시오. 제가 개원 전도사라는 별명처럼 주위 사람들한테 막 혼날 때도 있거든요. 너무 개원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개원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없다면 이 영상은 안 보셨을 거고요. 개원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다는 건 이제 개원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바로 개원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개원할 건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시고 전략도 짜시고 그 프로세스도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계획도 세우시고 그리고 자문도 받으시고 도움도 받으시고 그렇게 준비해서 개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개원하신 분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 개원은 시작에 불과했다. 개원은 단지 마라톤의 초반 5km에 불과했다. 42.195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개원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 여러분께 닥칠 직원 관리, 마케팅,
재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원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의과대학을 나오시고 이제 인턴, 레지던트 다 하시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걸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축하드립니다.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여태까지 잘 살아오신 거예요.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하시는 건데 이게 개원이라는 게 나는 처음인데 이게 우리가 아예 생판 처음 하는 거는 할 때 많이 두렵잖아요. 근데 개원을 하신 분들이 다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구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안 한 걸 개척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처음이지만 이미 개척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디 개원을 하신다고 하면 그 모임도 있거든요. 동문회도 있고 무슨 이게 친구들 모임도 있고 그런데 나가셔서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면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어려운 거 말씀하시면 뭐 선배들 같은 거 되게 잘 챙겨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이게 다 누군가 했던 길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시면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여기까지 정말 잘 오셨고요.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으실 거예요. 화이팅이십니다. 너무 감성적인 멘트로. 하나만 더 첨언하면 대부분 개원을 할 때 진료에 자신이 있어서 하시거든요. 본인의 의학적인 술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때 하십니다. 사실 그런 자신감 없으면 개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제대로 수술하고 제대로 진료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실력, 그 의술은 병원 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병원 경영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준비하셔야 되고요. 실력은 있고 진료는 잘 보고 수술은 잘하는데 병원이 힘들다라는 상황이 의외로 있거든요. 정말 실력 괜찮고 정말 수술 잘하고 정말 의사로서는 너무 좋은데 병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 저는 경영의 노하우, 준비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와,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안 되는 것 같다. 만약에 그런 준비가 안 되셨다면 조금 더 봉직 생활 하시고요. 준비를 하고 개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까지 준비되시고 나서 개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의료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료 서비스라는 마인드도 좀 장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좋은 업체들을 좀 만나야 된다. 입지할 때부터 장비나 마케팅이나 이런 좋은 사람을 좀 만나고 그거를 옥석을 가리는 능력도 필요해요. 우리 의사들이 너무 사기를 많이 당해요. 뒤통수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인테리어 업체한테 사기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요즘 젊은 분들은 좀 덜하다고는 얘기하는데 그냥 사람을 믿고 맡기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무장한테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좀 판단할 수 있는 노하우들 그리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방대한 얘기를 준비를 했어요. 사실 김병성 원장님 만나서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얘기가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질문들. 저는 이제 4년 지나니까 좀 여유가 있어요. 그때 우리 3년 전에 만났을 때랑 사뭇 다르다, 그렇죠? 그죠. 이게 그때는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지 하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거 좀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해서 버텨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하고 싶은 거 해야지라는 진료 외에 다른 그것도 이제 생기실 거예요. 여유가 좀 생기시면. 사실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개원하고 한 3년, 4년 지나면 번아웃이 옵니다. 그리고 개원하고 한 7, 8년 지나면 되게 재미가 없어진다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때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몇 년 지나면 이렇게 여유 있게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지내실 날이 있을 거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지금 생각해봐도 직원 관리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직원 관리요? 재무 관리도 힘들었고. 그냥 생각하면 힘들고요. 생각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그죠? 아니 마지막에 그런 멘트 말고 그냥 그죠. 그래요. 사람 직원은 좀 그렇고 다른 거야 컨트롤 되지만 이게 컨트롤 안 되는 영역도 있거든요. 컨트롤 안 되는 영역을 그냥 놓아주는 것도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스트레스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맛있는 저녁 드시러 가시죠.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